663년 8월, 백강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신라와 당, 그리고 이미 660년에 멸망한 백제와 왜였다. 이때 왜는 군사 2만 7천 명과 배 1,000척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원군을 백제에 보냈다. 왜는 왜 멸망한 나라 백제에 지원군을 보낸 것일까? 최근 일본은 한일 합방과 대륙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승인하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중국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서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일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한일 관계사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도 상당히 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백강구 전쟁이란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백강구 전쟁이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663년 백강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이 백강이 지금의 어디냐 하는 데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금강하구라는 것이 통솔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동진강설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곳 백강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 그리고 백제군, 또 왜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백강구 전쟁은 동아시아의 이 4개국이 참전한 대규모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백강구 전쟁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강구 전쟁은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백제는 왜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앞선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 문물과 문화를 일본에 전해준 나라인데, 이 백강구 전쟁이 어떤 전쟁이길래 일본은 백제가 왜 속국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663년 당시 백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부안군과 김제군 사이를 흐르는 동진강.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인근 지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인 663년 8월, 이곳은 동아시아 4개국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전장터였다. 김계시 진봉반도하고 편산에서 개화도 간척 공사를 하면서 강폭이 지금 좁아진 거예요. 이게 강폭이 그때는 4km가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 백강 전투가 아마 요 일대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과 백제 부흥군이 있었고, 강 위엔 왜와 당의 수군이 있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접전을 벌였다. 663년 8월 17일 하루 동안의 전투 기록을 보면 당과 왜의 수군이 접전을 벌였는데 불리해진 왜가 잠시 후퇴했다고 적고 있다. 역사상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백촌강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록에 보면은 일본이 400척의 배에다가 2만 7천 명의 당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당나라가 참여했고, 고구려가 참여했고, 백제가 참여했고, 신라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알려져 있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전쟁입니다. 663년 백강에선 왜 이런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부여읍 정림사지에 있는 5층 석탑.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대표적인 백제 석탑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5층 석탑의 탑신은 짤막한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다. 대당 평백제국 비명. 660년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복한 뒤 승리를 기념해 새긴 글이다. 그러나 백제는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예, 다 왔죠, 수리산생. 여기가 이제 성터예요. 예, 저기 보이는 예.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능가산엔 우금산성이란 성이 있다. 당시 주류성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백제 부흥군들이 부흥운동을 하던 곳이다. 당시 부흥운동을 이끈 장군은 백제 장군 복신과 승려 도침. 이들은 수많은 유민들을 이끌고 주류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복신은 외에 사신을 보내 당시 외에 거주하고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복신의 요청에 따라 백제로 돌아온 부여풍은 곧이어 왕으로 추대되고 본격적인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된다. 여기가 이제 우물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큰 우물이에요. 그리고 주류성엔 부흥운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부흥군들이 썼을 법한 우물이 있고 왕궁터로 보이는 축대도 있다. 이렇게 견고하게 쌓은 성 안에서 백제 부흥군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부흥운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 성 둘레가 지금 한 4km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폐와 은폐가 되는 것이고 또 성 앞으로 수구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기에 일당 100을 방어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고 그래서 3년간이나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3년간의 부흥운동이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663년 부흥군을 이끌던 부여풍과 복신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삼국사기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복신이 부여풍을 죽이려 하자 이를 안 부여풍이 미리 복신을 죽인 것이다. 이러한 내분을 틈타 나당연합군은 백제 부흥군을 기습 공격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부여풍이 자신의 장수를 죽인 것을 안 신라가 곧바로 백제를 공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